강릉항에 마리나 시설이 조성된 지 10년이 됐지만 강릉시와 민간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2단계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항 마리나 운영업체는 속초 대포항에서도 마리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류시설 실적이 미비해 사업기간 연장이 불투명합니다. 고성 속초 산불의 한전 보상 비율을 놓고 이재민들과 한전 측의 입장이 달라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태백 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현안 사업들이 16년 만에 상호 협약을 통해 조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0년 전 해양레저 선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안고 동해안 시군들은 요트마리나 시설 조성에 나섰습니다. 강릉항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당시에는 콘도미니엄과 컨벤션 센터 등 2단계 사업까지 벌일 계획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업 여건 변화로 2단계 사업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민간업체가 조성한 강릉항 마리나 시설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억 원을 들여 지상 6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요트 20척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80억 원을 들여 마리나 콘도미니엄,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민간 사업체는 2단계 사업 계획을 강릉시에 제출했지만 강릉시는 업체의 경영 상태가 불투명하다며 이를 반려시킵니다. 또 마리나 2단계 사업 계획 부지를 당시 새로 취향하는 강릉 울릉 여객선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합니다. 장관이 보시한 마리나 배후 부지를 저희 승인도 없이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에 제공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저 주차장 못하게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거죠. 커피거리가 조성되면서 2단계 사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강릉항 인근이 일대 마비가 올 수 있고 반발도 심해 강릉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호텔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조망권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릉항을 동해안 마리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강릉시의 장밋빛 계획은 여건과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등으로 지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항에서 마리나 시설을 운영 중인 민간 사업체는 속초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계류시설 실적은 미비한데 업체 측은 속초시의 협조가 부족해 사업이 좌초될 상황이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속초시 대포항. 어항과 관광항이 결합한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한쪽에는 요트 계류시설이 조성됐습니다. 민간 사업체는 속초시로부터 어항 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 2015년부터 선박 보관과 계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 사업체 소유의 요트만 2척이 계류돼 있는데 요트 계류 실적은 저조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는 대포항 수역 744제곱미터를 점유하고 요트 8척을 정박할 수 있는 길이 100m의 계류 시설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영업을 이제 저희는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예, 이제 아직 단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으로 가는 그런 요트는 오시나요? 아니면 계류를 하러 오시는지 바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요트 정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트 수요가 부족해 계류업은 운영난을 겪지만 업체 측은 어항 이용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류비를 깎아주겠다며 강릉항에 있는 요트까지 임시로 옮겨올 것을 선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공시간 점차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이제 그 취소 허가를 못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배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갖다 달라 그랬습니다. 3개월 정도 계류비를 이제 면제해 주는 걸로. 속초시도 계류 사업이 부진하자 올해는 어항시설 점용과 사용 허가 기간을 이례적으로 8개월로 줄였습니다. 보트 계류 실적이 없을 경우 연장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두 대가 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이용을 안 한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활성화는 아니지만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요트 계류장을 목적으로 대포항 수역에 허가된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대포항 일대가 관광 어항 시설로 개발됐는데도 속초시가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게 관광항이거든요. 시 공무원들이 배치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묵인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영업을 방해하는 걸 방조하고 그런 거죠. 대포항 계류 시설에 10억 원 가량이 투자된 상태라 어항 이용 연장을 놓고 속초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내년도 당초 예산이 올해보다 10.5% 늘어난 16조 1,8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본청의 내년 당초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699억 원 늘어난 5조 8,32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강릉시는 올해보다 10.8% 늘어난 1조 473억 원으로 편성돼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 삼척시 5,958억 원, 동해시 4,416억 원, 속초시 4,105억 원, 태백시는 3,70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 정선구는 4,510억 원, 고성군 3,542억 원, 양양군은 3,16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의 한전 보상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속초 고성 산불 피해 보상 특별심의위 6차 회의에서 산불 이재민 비대위 측은 손해사정 조사 금액의 100%를 고수한 반면 한전 측은 55%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심의위는 다음 달 2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보상 비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한전의 보상 비율이 확정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산불 이재민들은 개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태백 지역을 위해 투자하기로 한 사업이 16년 만에 상호 협약을 통해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은 어떨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와 태백시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여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랜드가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식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협약한 사업은 4가지. 먼저 슬롯머신 제조 공장을 태백시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요양 사업은 일단 80병상으로 시작하되 수요가 늘어나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직원 숙소 건립도 추진하고 청소년 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신사업은 타당성이 확보되면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원랜드와 관련된 태백시 지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태백시는 실천과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16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좀 실천을 하고 제대로 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이 협약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3년 태백시 지역 현안 대책위원회와 6건의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는 초라한 실적을 보이다가 청산을 앞두고 있고 안전체험 테마파크 민자 참여 등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이번에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새로 추진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양쪽은 신규 사업의 공사가 시작되는 등 가시적인 진전이 확인되면 2003년 합의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다음해 농사를 위해 밭에 거름을 주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화물차로 실어 나르는 상당수의 퇴비는 제대로 숙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친 밭 한가운데 거름이 여기저기 쌓였습니다. 땅이 얼기 전에 내년을 준비하려는 건데 거름 속을 뒤져보니 발효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뭉그러진 배추에는 빨간 고춧가루가 그대로 남아있고 동물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도 있습니다. 이물질이 뭐 다 된다 이런 축사를 하다 보면 뭐 음식물 짓거기도 시골에서 농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 먹다가 이렇게 좀 버리고 이미 삼켜고 하시니.
밭 한켠에 쌓여있는 퇴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비닐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이 함께 쌓여 있습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는 물론이고 썩어서 없어질 음식물 쓰레기도 염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토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물질이 포함된 덜 숙성된 퇴비는 25톤 화물차 한 대 기준으로 통상 70만 원에 거래되는데 정상적인 퇴비 가격의 절반 이하입니다. 단속에 나서야 하는 일선시구는 해당 업체들이 충청도 등 타 시도에서 넘어오고 있어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권한도 미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방역으로 지자체 권역을 넘어서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주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이걸 하기는 순수 어려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마저 우려되는 함량 미달의 퇴비가 해마다 가을이면 농지에 뿌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 대해 상고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 군수는 선거구 노인회원 186명에게 연수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91개 학급을 신설해 1,750명의 정원을 늘립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공립병설유치원 학급을 신설해 지난해 37.5%였던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2%로 올린 데 이어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립단설유치원 5곳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34개 공립유치원에 91개 학급을 더 만들어 1,750명의 정원을 확대합니다. 단설유치원으로 신설되는 강릉의 가칭 홍제유치원은 2022년 해람중학교 제2운동장 부지에 6학급 108명 규모로 개원합니다. 지난 10월까지 강원도 수출이 1.2% 증가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강릉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시멘트와 주류가 주요 수출 품목인 강릉은 21.9% 증가했으며 춘천은 6.1%, 원주는 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동해시는 합금철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 실적이 13% 줄어들었습니다. 속초시가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영랑호 산책길 일원에 가로 화단을 조성합니다. 속초시는 4억 원을 들여 영랑호 일원 3.3km의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고 영산홍 등 철쭉류 9종 2만 7천여 그루를 심어 현재 산책로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속초시 교동 일원 산불 피해 지역에는 연말까지 큰 나무 심기가 마무리됩니다. 동해시가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시정 협력도를 반영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합니다. 동해시는 교육시책사업 학생 참여율과 교직원 전입 신고율, 교육경비 집행 실적에 따라 상하위 각각 3개 학교에 총 사업비의 10%에서 지원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계획입니다. 동해시의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은 42억여 원으로 학교 급식 지원비가 42%, 일반 교육활동비 37%, 대응 투자사업 15% 수준으로 지원됩니다.